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비전 케어가 저소득층 한인 5명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한인들은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고 의료진들은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국인과 미주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전 세계 38개국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 등 안보건 봉사를 하고 있는 비전케어. 비전케어가 뉴욕에 미국 본부를 설립하고 지난달 5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 행사에 참여한 105명 중 수술이 시급한 한인 5명을 선발했고 오늘 뉴욕 지역의 비전케어 의사들이 직접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통증 없이 모든 수술도 아무 컴플리케이션 없이 아무 없이 잘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또 환자분들도 아주 흐뭇하신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속으로 아주 기뻤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흔하게 발생하는 백내장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백내장이 진행되며 일상생활도 힘들어지지만 상당수 환자들이 정기검진 등 병원 방문에 소홀해 눈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로또 맞은 기분이고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백내장이 있다고 수술을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달은 체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비전케어는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봉사를 약속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아이캠프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낙관론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의 취임 전 지지율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뉴스가 최근 공동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2달 전 29%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고 트럼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트럼프가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에 달해 아직까지는 긍정적 시선보다는 부정적 시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4%는 미국이 현재 잘못된 궤도에 놓여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10월 중순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민주공화 두 정당 지지자들 간의 시각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는 각각 75%와 37%였습니다. 또 50%는 트럼프의 정권 인수 과정이 만족스럽다고 답했고 경제 낙관론 또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당선에 낙관적이고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5%로 나타났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선 시에는 66%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한 직후 뉴욕시도 테러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주요 교통시설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지역의 보안과 순찰을 증강시켰습니다. 뉴욕시가 베를린 테러가 일어난 19일 밤부터 테러 경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자동 소총과 헬멧 등으로 중무장한 테러 경계팀 경찰관들을 주요 관광지와 야외 마켓에 즉각 투입했습니다. 경관들은 20일 맨하탄 브리언트 파크, 컬럼버스 서클, 유니온 스퀘어, 헤럴드 스퀘어 등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시경은 락펠러 센터와 타임스 스퀘어, 주요 교통시설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의 보안과 순찰도 증강시켰습니다. 시경 측은 아직 테러의 징후는 보고된 것이 없다면서도 독일 테러 사건을 지켜보면서 뉴욕시의 보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테러의 발생 경위 등이 밝혀지면 뉴욕시의 보안과 테러 대비에 참고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경은 특히 트럭 테러에 대비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시경 정보과 형사들은 지난 7월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이후 뉴욕시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140여 개 트럭 임대 업체들을 방문해 트럭 차량 임대 현황과 임대 시 필요한 서류, 자격 조건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이러한 중무장한 경찰관들의 모습에 긴장하는 모습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특히 반이민, 반소수계, 성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범죄 방지 캠페인입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시 전역 대중교통시설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혐오 범죄 방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소비자보호국 등이 협력하는 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형식으로 한국어로도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지난 대선 이후 급증하고 있는 반이민, 반소수계의 기류와 소수계와 성소수자 등을 겨냥한 혐오 범죄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혐오 범죄 사건들이 대부분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캠페인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역과 168스트리트역,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역과 149스트리트역,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역 등지에는 혐오 범죄 방지 포스터가 대거 부착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캠페인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시정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산하 혐오 범죄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혐오 범죄 사건 모니터링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의료보험이 없는 뉴욕 시민들과 상담하고 의료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2017 오바마 케어 가입 기한인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가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벌이는 캐커버드 NYC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의료보험 마감 기한인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뉴욕 시립병원 그룹인 헬스 플러스 하스피탈스, 뉴욕시 보건국 등이 의료보험이 없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협력합니다. 특히 이 기간 운영되는 특별팀에서는 그동안 의료보험 없이 헬스 플러스 호스피탈 소속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보험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무보험자들의 연소득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메디케이드나 에센셜 플랜, 메트로 플러스의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한편 1:1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311로 전화하거나 877-877 번호로 문자 covered NYC를 보내면 됩니다. 연말 불우이웃 돕기의 상징인 구세군 자선 냄비는 올해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선 냄비를 향한 온정의 손길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한인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예년과 달리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에 따르면 구세군 한인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불우이웃 돕기 성금 2만 5천 달러 모금을 목표로 자선 냄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약 8천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광수 사관은 경기 침체 영향 때문인지 목표 기금을 채우지 못할 것 같다며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온정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구세군 냄비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불우이웃 성탄절 식사 제공과 양로원 노인 선물 전달, 불우아동 성탄 선물 제공, 긴급 재난 구호, 쉘터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는 2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 메이시스 백화점 맞은편과 H마트 유니온,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 등에서 자선 낭비 활동을 펼칩니다. 앞으로 뉴저지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의 신원 조회가 의무화됩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기사의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앞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전기사들은 살인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등 전과 기록이 있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운전 기록이 나쁜 경우에도 차량 공유 서비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탑승 고객들의 교통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상금액은 1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주 차량국에서 매년 2만 5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일반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정은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버 등에서 발생하는 승객의 안전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이번 법안으로 승객들의 안전과 보상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새로운 방식의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봄 시 교육국은 시 전역 509개 학교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우려할 수준의 납이 검출된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질 검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19일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올 겨울부터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대한 수질 검사를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검사는 연방환경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사 하루 전날 밤 2시간 동안 미리 물을 틀어놓은 후 샘플을 채취하는 프리-스태그네이션 플러싱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2시간 동안 물이 흐르면서 수도관에 끼어있는 납이 씻겨 내려가 정확한 납 성분량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수도를 미리 틀지 않고 곧바로 수돗물을 채취해 수질을 검사하는 주 환경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를 방침입니다. 한편 올 겨울부터 시작되는 학교 식수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는 내년 6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시작해 마약 중독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의 약물 남용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뉴욕시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7명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이유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사용 증가가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닐은 일반 진통제보다 효과가 뛰어나지만 마약 성분이 있어 환자들이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입니다.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펜타닐에 의한 약물 남용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약물 남용에 의한 사망자 중 절반이 펜타닐에 의한 남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가장 큰 문제는 펜타닐 남용으로 중독된 환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에 중독되었는지 그 사실을 모른 채 헤로인이나 코케인 등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트러스트 포 아메리카스 헬스는 미 전역 각주를 대상으로 전염병과 같은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한 백신과 구호물품 공급 등의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매사추세츠주가 10점 만점을 받아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가장 우수한 주로 선정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워싱턴주가 9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커네티컷, 아이오와, 뉴저지, 테네시, 버지니아주와 함께 8점을 기록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알래스카와 아이다호주는 1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LG전자가 북미 지역에서 지난 2011년부터 판매한 포터블 에어컨에 대한 가열 가능성이 있는 제품 50만여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에 따르면 LG의 포터블 에어컨은 홈디포 등 북미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됐으며 과부하로 인한 과열 가능성이 제기돼 현재까지 접수된 화재의 사고는 모두 4건으로 38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LG전자는 예방 차원에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제품 퓨즈를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이동형 에어컨, 포터블 에어컨디션 3종류의 모델이며 $250에서 $280에 판매됐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계 최고의 별난 사람과 별난 기록들을 수집하는 기네스북이 정리돼 발표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신기록들이 올랐을지 화제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유별난 장기를 뽐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선 우크라이나의 올가 씨. 허벅지 사이에 수박을 끼우더니 허벅지 힘으로만 수박을 깨부숩니다. 11개의 수박이 1분도 안 돼 산산조각이 나자 지켜보던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몇몇 남성들이 따라해보지만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수박은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역도 선수 출신인 올가 씨는 수박 3개를 14.65초 만에 깬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0년간 손톱을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레이몬드 할머니. 양 손톱의 총 길이가 8.65m로 손톱이 가장 긴 여성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쭉 뻗고 윤기 나는 손톱으로 유명세를 치렀는데 몇 해 전 자동차 사고로 그만 손톱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And then this horrible crash, and I heard fingernails snapping. And I kind of started to cry. There's one of my fingernails. 이후 기네스북 타이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20년 가까이 기른 손톱 길이는 모두 6m. 치렁치렁 긴 손톱을 달고 다니지만 스스로 화장을 하고 다림질도 하는 등 모든 일을 척척 해냅니다. It actually is right up my alley because it celebrates difference and different from all over the world. 줄넘기의 달인도 있습니다. 3, 2, 1, go! 날다람쥐처럼 두 발로 쉴 새 없이 뛰며 2개의 줄을 빠른 속도로 넘나듭니다. 어찌나 빠른지 화면을 느리게 돌려야 줄이 보일 정도입니다. 30초 동안 뛴 줄넘기는 무려 129번. 줄을 넘는 사람과 줄을 돌리는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돼 움직인 결과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키가 90cm에 못 미칩니다. 전 세계 부부 가운데 둘이 합한 키가 가장 작은 세계 최단신 브라질 커플입니다. 외소증을 앓는 두 사람은 8년 열애 끝에 얼마 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늘 유쾌한 커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São um casal normal. Brigam, dão risada, normal mesmo, né? Como todo mundo. Casal feliz. 키는 작지만 누구보다 큰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이들은 기네스 기록을 계기로 자신들처럼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거두어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9일 비영리 아동인권단체 정혜숙 기획국장이 워싱턴 DC 보건복지 담당 부시장에 임명됐습니다. 정 신임 부시장은 DC 정부의 개혁에 앞장서는 바우저 시장의 뜻에 공감하며 부시장으로서 워싱턴 DC 보건복지 업무를 향상시키고 비효율적 부문을 개선해 모든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20일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중요 무형문화재 47호 고 김박영 궁시장의 한국 전통 활 각궁이 분실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궁은 2003년 문화원이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달 뉴욕을 비롯해 미국에 있는 4곳의 한국문화원을 전수조사한 끝에 분실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전문 매거진 키플링거가 20일 발표한 최고 가치의 대학 명단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스와스모어 컬리지가 학비 대비 최고의 교육 가치를 지닌 대학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와스모어 컬리지는 학비 수준에 훨씬 능가하는 교수진 기숙시설, 수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졸업생들의 평균 부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데이브슨 컬리지, 프린스턴, 듀크, 워싱턴 엘리 등이 1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에 유통된 스나이더 오브 베를린사의 감자칩이 살모넬라균 위험을 이유로 리콜됐습니다. 스나이더 오브 베를린사는 20일 자사 캐틀 감자칩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밀크 파우더가 살모넬라균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오브 베를린 캐틀 쿡 포테이토 칩은 뉴욕주를 포함한 9개 주에 유통됐으며 현재까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오후에 약간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시 흐려지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